거침없고 리얼한 지형이시오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침을 하십니까? 아, 우리 교수님 저 프로그램 하면서 잘못하면 큰일 나시겠어요. 오늘 피해 있어야 돼. 오늘 어떻게든지 출연자들을 반드시 감기 걸리게 만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두 패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 조동욱 교수님 그리고 최용현 변호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연자가요. 예.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그렇죠. 오늘 출연자. 그러니까 지금 현역의 저격수라 그러면 최용현 변호사 자천, 타천 우리가 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과거의 저격수.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본부장을 지내신 충청북도 의회 이광희 의원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그 지난번 대선 때 유세본부장으로 지내시면서 뭐 한간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뭐 율동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저는 약간 체질 같아요. 선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로고송만 나오면 지금도 이렇게 흔들흔들한. 이거는 구닥다리 푸는데 지금 당장 율동 뭐 할까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육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당기더라고요, 얘가.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번에 진짜 유세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원래 제 선거도 그렇고. 아니 아무튼 근데 그 원래 안희정 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돼서 시작부터 또 그걸 또 그런 거 저격을 공천 하시면 못 받을까봐 이렇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시작부터 저격을 하고 답변은 들어가야죠. 짧게. 네, 어쨌든 제가 박원순 시장을 처음에 이제 같은 시민운동 출신이라 했다가 이분이 금방 들어가시는 금방 드롭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를 했죠. 뭐 서울에서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이네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 기웃 안 됐으니 거기까지 기웃됐으면 끝났을 거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파란만장하게 이번 대선을 하게 됐죠. 네,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에 따른 충북의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충북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정권 출범에 따른 충북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리얼 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머졌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토크를 해보시죠. 일단 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어깨가 으쓱한데요. 제가 처음으로 집권당의 도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데 사실은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의 여론이 반영된 그런 국민의 승리였고 헌법 제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선거 끝나고 이후에 주변의 변화도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뭐 저 축하한다고. 의원님한테요? 네, 뭐 저만 보면 뭐 맨 축하한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안 왔는데 뭘 축하합니까? 축하는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요즘 이러고 다니고 축하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그래도 뭐 생긴 거 있었잖아요. 옷 한 벌 생겼잖아요. 이렇게 1번 문재인 옷 한 벌. 그걸 어디 입고 다닙니까? 아무튼 또 공짜로 제가 대통령 선거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정치권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기 시작해서. 근데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안정적이고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여론조사 그 발표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도 알고는 계셨죠. 알고 압도적인 있었죠. 그런 네.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집권 여당이 된 부분에 대한 내부 평가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사실은 기초의원부터 뭐 광역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위원장들 자기 선거처럼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선거죠. 자기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됐덩 싶으니까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거야. 아마 비슷비슷했어 봐. 또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거야. 예전에는 한식구셨는데 요새 조금 오늘부터는 좀 가시 있는 말씀을 조금 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직 사무감사가 멀었어. 그때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 만들어낼 때도 다른 때는 사실은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 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충북권 공약. 예, 충북권 공약을.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 서울의 몇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공약이 아니고 충북도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한 거 중에서 9개를 후보가 하겠다고 해서 공약 얘기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런데 세종역 문제는 뭐 대선 경쟁 국면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공약은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도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경쟁 시절에 그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늘 질문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전에 막 취조하듯이 취조하듯이. 아니 저도 아니 이 세종역을 하지 취조하듯이 뭐. 말라는 거는 대선 공약으로서는 좀 부적절하고 느껴서 그 찬동을 하지만 시민들 생각은 좀 아쉽죠. 아니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일찍 저도 그렇게 하시네요. 오늘 유효합니다. 어쨌든 뭐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 KTX 세종역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후보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 그 충북권에 있는 그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건 요구를 했었고 지금 충남하고 충북은 반대하는 거고 그 대전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세종 강력하게 하는 거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네 군데를 합의가 된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에 그렇죠. 우회적인 얘기를 후보자께서 하신 거예요. 예.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어떻게 인근 자치단체장끼리 떴어요. 협의를 하라는 거지. 협의를 하는 거 협의가 결정을 해야 되는 합의가 안 되면 안 하겠다. 예,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누가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협의를 뭐 하라고 아전인수가 하는데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조금은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해찬 의원하고 이춘희 시장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 과연 충북에서 그 두 사람을 막을 만한 국회의원이 있나요? 없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예. 누구 있으세요? 충북에서 막을 그 만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3인방, 5인방, 7인방, 9인방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짝수는 안 가요.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느냐. 중요하니까. 그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안에 이해찬은 없습니다. 그분은 따로 모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분 급은 문희상 의원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계신 거죠. 예, 지금 정세균 의장이나 이런 분들 급인 거고 실제로 일을 끌어가는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죠. 그래도 아니 3인방 안에는 노영민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중국으로 왜 쫓겨났어요? 그거는요. 그 이제 누가 쫓겨났다고 어느 기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다들 방방으로 가셨다. 퇴출됐다고 저는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신의 한 수? 네, 이건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냐면 그 이번 정권을 하면서 문재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문재인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듣기 싫었던 말. 네, 패권.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 그 조직을 구성할 때 측근들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에서 정권 초기에 가장 실수를 불리는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주중이나 주일 대사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권력 투쟁에서 대체로 패배한 사람들, 퇴출된 사람들이 가서 저는 노영민 전 의원께서 주중대사로 임명 내정된 것이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네, 그게 아니라 전혀 오히려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뭔가 그 융합 정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거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은 정치 권력 쪽에서 보면은 대사는 전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예, 예. 근데 장관급인데 일본 그다음에 중국, 미국, 러시아. 이 세 군데는 러시아는 아니고요. 이 세 군데는 총리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급이요? 예, 그래서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갑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지금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세 군데가 누구를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문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대사로 오느냐, 뭐 중국통이와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자기들도 한국통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한국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중국통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분, 그러니까 대사하고 얘기를 할 때 대통령과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첫 번째로 중국에서는 보는 게 정말 측근이 오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이번에 주중대사로 간 거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늘 동안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장관을 안 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하고 거의 못 합니다. 조윤선 장관처럼 이 장관도 하고 저것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부르셨어요. 예, 거의 없어요. 한 예, 번에. 예. 근데 주중대사나 주일대사나 주미대사로 간 사람들은 다시 불러서 장관으로 앉히거나 뭐 다른 일을 늘 시켰죠. 아. 제2기 내각을 만들 때 제2기 를 만들 때 그때 또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또 하나 남겨뒀다는 의미가 들고요. 너무 좋게만 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다 들어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 말을 씁니다. 아니, 방송 시간 내내 다 얘기하시고 끝났으니까. 예, 저 때는 10초 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만 하시는 걸로. 아니 뭐 여기서 마무리 못 하겠어요 지금. 뭐라 노영민 의원이 노영민 전 의원이요? 전 예, 의원이 주중대사로 감으로써 지역에서 실세인 노영민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줄을 댄 사람들 예. 다 하늘이 무너졌죠. 뭐 중국에 뭐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중대사가 그리고 노영민 의원이 과연 중국통이냐? 그다음에 군사 외교나 국제 경제 전문가도 사실 아니거든요. 중국통도 제대로 아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권력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로다가 외국에 대사로 나간 경우에 사실은 다 겉돌기만 하다 외국 실패 다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저기 권영세하고 김장수 대사였거든요. 예, 현 대사고. 예, 예. 그다음 이명박 정권 때는 유익 대사라고 있었거든요. 다 실세였어요. 근데 외교적 성과는 거의 전무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동안 지금 답답해 하셨던 아니 거. 저는 노영민 의원 개인적으로도 실망했겠지만은 이게 외교 정책적으로도 저는 요번에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초기 인사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외교는 외교대로 다뤄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뭔가 좀 답을 이상하게 좀- 하는 거예요. 노영민 의원은 자타가 공인한 그러니까 3번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다 통상산업자원부 예, 소관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통상 관계에서 그분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 그분이 중국통이에요 원래. 그래요? 중국말 좀 할 줄 아세요? 중국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노영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중국통이라는 얘기는 아니 그래서 중국통이라는 그분은 예. 그 전에 이제 우리 또 방송할 때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되면 그분은 통상자원산업부 장관으로 가실 거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쪽에서는 그래서 청주에 공단을 유치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현재 문제는 그 국방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국방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문제로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적절했다고 보고요. 새로운 야 얘기 이거 잠깐만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제가 친 노영민 아니거든요. 저 아시는 대로. 저도 반노영민 아니에요. 예, 그래도 노영민 의원과 관련돼서 왜 청와대 입성 못했냐 그 얘기 나왔는데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좌진들하고 이제 커피 들고 산책하고 담소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네티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고 뭐 보좌진 뽑았냐 아니면 뭐 비주얼 인선이다 했는데 유시민 전 의원께서 그랬어요. 내가 청와대 저기 콜을 못 받은 거는 외모가 안 됐기 때문이었는데 노영민 의원도 혹시 청와대 입성 실패한 게 100%. 나 전화 받겠다. 노 의원님께서 보실 지 있는데 100% 메모에서 딸려서 99%. 아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군요.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근데 뭐 거기 낄만한 외모도 아니시죠.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 예.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뭐 비서관들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들고 쫙 걷고 그러는데 화면에 참 보기 잡히는데 좋더라고요. 그 소통과 파격 예. 이런 거를 전에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 하실 때 굉장히 부러움을 우리 너무 부러웠잖아요. 맞아요. 여비서에게 우산 씌워주고 이런 예, 장면. 예,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게 된 거죠. 다시 민주정부가 시작됩니다. 그 민주정부 집권 여당의 도의원입니다, 제가. 그런데 안희정을 지지했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공천에도 배신일 때는 그 공천 못 받을까봐 유세를 자기 유세를 더 하고 이야, 공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뭉캠프에서 뛴 이제 비현역 정치인들 많잖아요, 지역에도. 네네.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대체의 평가가 기존의 인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태의연한 인물이들이다 이런 평가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 내부에 혁신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늦었죠, 너무. 그렇죠. 혁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얼마 전서부터 약간 그 이제 전통처럼, 그러니까 소장파가 기득권에 있는 사람한테 덤빌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김두한 형님이 종로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센 분이 쌍칼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형 나랑 한번 붙읍시다 이렇게 안 하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으면 거기까지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쌈 자른 사람들 처음 있었을 그냥 부상 다 있고. 예, 부상 다 있고. 근데 처음부터 탁 올라. 예, 근데 우리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는 현재 내부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소장파가 한번 현역들이 너무 오래 해먹었죠. 그렇죠? 한 10여 년 이상을 해먹었기 때문에 예, 저 지금 뭐 말을 제대로 좀 예, 해먹고 제대로 경선을 하고 싶어도 주저앉혀놓고 경선 회피하고 그래왔잖아요. 해먹는다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뭐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현재는 뭐 다들 이제 기대와 희망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게모니상의 문제가 있어서 금방 뭐 갈등 구조로 갈 걸로 같은데 지역 민주당은 어떤가요? 지역의 정치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역은 여전히 그 대선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20대씩. 도의회 같은 경우는 한 명 갔잖아요. 도의회는 아니 이제 한 번 가셨잖아요. 중간으로 빠지신 거죠. 네, 가신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으로. 네, 네.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저기 몇 분이 그 아마 저 국민의당 쪽 제3당이 좀 중요하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래도 지역 기반은 조금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몽경 도의원 가셨고 지방의원들 몇 분 가셨잖아요. 시군의회에서도 그렇죠? 가셨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던 뭐 서구용 전 장관이나 김준환, 권태호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적을 갖고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남기창 교수라고 그 민주당에 적을 갖고 있던 분,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지역적 기반은 조금 좀 마련은 했는데 지역 정치는 그러면 민주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채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형태가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어떻게 그게 발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충북에서 21%를 얻은 정치 세력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도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당 자체가 정치적 포지션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시정 지사께서는 이상하게 예상을 또 하셨던데. 그 취지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예. 뭐 지금 커피 한 잔 먹다 이렇게 뭐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이제 지금 1년 동안에 지금의 스타트 좋지만 틀림없이 이제 짜증나게 하는 일들 1년간 교수님이 여러 번 거니까. 예상하셨던 예. 이게 그리고 또 선거의 규제는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규제예요. 조직도 강하고. 근데 지방선거 때 거의 한국당판으로 다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가능성. 근데 네, 교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네. 가능성. 우리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는 많이 있어요. 아니, 중앙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는데 지방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대선의 득표 결과를 가만히 보면 자유한국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26%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진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선전했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서도 그 지분을 찾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선거 때 되면은 2당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제2당이 반대표를 독점하거든요. 국민의당 자체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양당으로 쭉 흡수돼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 네, 왜 될것 그러냐면 같다. 뽑는 건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단순 다수 대표제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선출하는 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놓고 각축이 벌어지는데 제3당은 1, 2등만 네, 경쟁으로 쭉 가지 3등까지 이렇게 되는 일은 좀 이렇게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3명 뽑는 지역 기초의원의 경우는 이렇게 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리얼토크 한 판에만 나와야지만 가능한 기회를 제가 잠깐 좀 드리자면 그럼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좀 지켜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기 위원장님 같은 분 뽑아야 된다니까 예. 내년도에 시장 선거 나오시는 거예요? 도의원 선거 나오시는 거예요? 단독 이야,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네,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짓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은 의리세요. 저런 멘트입니다. 네, 저는 뭐 지방선거를 그 전후해서 양당 옛날에 적대적 양당 체제로 이렇게 갈등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지역 정치에서는. 왜 그러냐면 결국 양당 체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좀 헤게모니가 없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다시 부활을 해서 세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대립 구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도 바뀌지 않죠. 왜 그러냐면 헤게모니가 없는 정부에서 선수 교체했다가 깨질 우려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리더가 없거든요, 사실. 권력을 분점한 상태에서 선수 교체 누가 해?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나왔던 인물들 다시 또 싸우는 거야. 정치 경쟁이나 선거 경쟁에서.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다 인물도. 보면 완전히 고령화, 노령화 하는 거죠. 이제 다 70대 되신 분들끼리 4년 전에 싸웠고 8년 전에 싸웠고 12년 전에 싸운 분들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놓고 또 싸우는 거죠. 지금 그 청와대가 굉장히 50대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젊어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젊어질 가능성을 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50대다 그러면 그 밑에 행정관이나 여기는 훨씬 더 젊어지는 거죠. 30대 뭐 이렇게까지 낮춰지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된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 좀 그 지방 역량으로도 수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지죠. 저는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민 간대요. 어디로요? 이민 가겠대. 여기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왜 그냐 그랬더니 한 친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걸 보고 이민 가겠다는 친구고 왜요? 또 어느 친구는 한국당이 24%를 얻은 걸 보고 이민 가고 싶다고 살겠다는 애들이 없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래요. 이 사람한테는 좋은 나라고 이 사람한테는 좋은 나라. 사실 이렇게 양극단의 이 상처 어찌 보면 사실 태극기를 든 우리였고 촛불을 든 우리였죠. 그렇죠. 이걸 이제 잘 좀 화합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정말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아니 정치 우리 전 경쟁하는 갈등 정당사의 구조도 안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쟁하는 내용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소수 정권의 한계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옛날처럼 구태의연한 정치 경쟁을 할 거고 선거도 그렇게 경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잖아요. 트럼프 현상이나 홍준표나 그 탄핵 막말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막말이 이제 유력한 정치 수단이 돼 버렸어요. 막말 막 해도 돼요. 경쟁의 그 정치 경쟁의 그 내용조차
선거 경쟁의 내용조차도 나빠질 것 같아.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 3년 뒤에 총선에 대해. 아니, 미래를 예측할 때 걱정을 많이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예측도 중요한 예측이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지금. 충북 도민을 만약 피고인으로 생각해봤어요. 아니 예, 근데 의원님, 예. 그 저런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정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흙탕물이 되고 막 뭐 막말과 뭐 그런 게 서로 경쟁하듯이 트럼프 현상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돌파하느냐. 돌파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줄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들 중에 많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전 합니다. 예. 아니 정치인은 뭐 이상과 정의는 뜨거우면 좋지만 현실 파악은 냉철하게 해야죠. 명확하게 이게 가능하면 비관적으로 하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아니, 부분이 그 없으시죠. 저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게 최근에 이제 사피언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대한민국 그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은 권력을 잡는 데는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아주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국의 작가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냉철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는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꿰뚫어 본 게 아니라 아마 우리만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을지도 잠깐만요. 모릅니다. 입각하는 겁니까? 지켜봐달라고. 전화가 아직 안 왔다니까요. 아이 박원순 안희정파였다니까. 아니 오늘 공천 주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더 여쭙고 싶은 얘기들이 자꾸 샘솟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었는데 여하튼 제한돼 있으니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끝내기 한 방을 좀 적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의 민주당 정치, 지역의 뭐 진보 개혁 정치 거기에 대해 쓴소리 좀 하고 싶어요. 쓴소리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고인물 예.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만큼 지방 정치,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예. 뭔가 구조적인 혁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한 판, Eat and Run. 예. 우리가 저기 야구에서 보면 히트앤런 있잖아요. 예. 치고 달리기, 예. 이텐런. 우리 표 먹었으면 뛰어요. 충북에서. 오랜만에 HCN 친정 같은 방송국에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예전하고 조금 다른데. 저기 여기 온 게 1년 조금 넘도록 못 오다가 여기 왔는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분장해 주시는 분께서 예, 예. 머리가 많이 빠지셨군요.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분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최영임 변호사님 굉장히 아픈 얘기들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물갈이 돼야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지역의 이슈 사안 있을 때마다 종종 자리하셔서 좋은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만 주십시오. 예,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출연료 비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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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집 나간 마누라 들어온 것보다 더 반가워요.